삐딱한 사람들의 삐딱한 이야기, 삐틀즈. 네, 안녕하세요. 이덕기 PD입니다.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19도 썩 물러가는, 빨리 물러가는, 빨리 이겨내고 우리 다시 얼굴 맞대고 만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팟캐스트를 통해 시작했던 우리 삐틀스가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삐틀스 방송국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 중에 있는데요. 자, 2021년 삐틀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과연 뭘까요? 자, 소띠를 맞아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이독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이독경은 소기의 경익기라는 이런 사자성어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우이독경은 그런 건 아니고요. 버두자를 써가지고 벗들의 귀에 경기도의 소식을 쉽게 읽어주는, 그래서 우이독경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름 괜찮죠? 좋아요!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이독경 봤냐고 꼭 물어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방송이니까 기대는 조금만 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아마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삐틀스 첫 프로그램 우이독경,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이독경 진행을 맡은 삐틀스 PD 이덕기입니다. 우이독경은 지난주 뉴스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기도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함께 나눌 우리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의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김성희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이렇게 우이독경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보통 우이독경은 소규의 경읽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희는 벗들에게 들려주는 경기도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경기도 인구 1000만을 다루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정책을 잘못하면 이게 소규의 경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그 벗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콘텐츠로 자리를 했고요. 이 흰소해에 우리 버두자를 써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이독경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극저신용대출. 극저신용대출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민을 위해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5년 만기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경기도민을 위해 긴급대출로는 50만원, 그리고 일반 대출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이 경기 극저신용대출, 그 평가는 어땠을까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73% 중에 매우 만족이 46%, 그리고 대체로 만족이 27%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이라는 19%, 만족하지 않는다는 8%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2%입니다. 자, 이 경기 극저신용대출 아마 전국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김성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음하기가 좀 약간 어렵네요. 그죠? 극저신용대출. 그러니까 보통 신용대출하면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공공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해준다, 이런 제도고요. 보통 이제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이 극저 신용대출 기준은 7등급 이하, 그리고 저금리 1%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차 때는 36,598명이 그 해당이 이제 신청을 받아갔고요. 2차 때는 15,876명이 이 상품을 이용을 했고, 3차 때는 6,5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약 그 59,000명 정도가 이 극저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을 한 거고요. 경기도민이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0.5% 정도의 도민이 이 상품을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상당히 특히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용등급이 상당히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어쨌든 간에 잘 활용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주변을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극저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뉴스는 바로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입니다. 소위 코로나 장발장, 즉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 가장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식료품 가게나 마트 이런 데서 절도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시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도에서 긴급하게 이러한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이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그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앞에 준비했던 그 뉴스와도 계속 이어지는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21년도 이런 어떻게 보면 최첨단 사회에 하루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대형 쇼핑몰 명품 매장에 그 문정 손실을 이룬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금융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이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한 끼의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중장기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또 연계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추가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뭐 생활보호 대상자와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과 연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먹거리 때문에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 먹거리 드림 코너가 더욱더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배달 특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식당에도 이렇게 맘 놓고 못 가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뭐 배달의 민비라든지 아니면 요기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달 주문 앱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공공의 배달 특급은 현재 화성, 오산, 파주 이렇게 3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중개수수료 1%라는 아주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시하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최저 6%에서 최대 15%까지 이 수수료 부담을 져야 되는 데 비해서 낮게 책정된 현재의 배달앱입니다. 그래서 출시 20일 만에 총 거래액이 20억 원을 돌파하고 회원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올해 초기 목표가 거래액 10억 원이었는데 그 목표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최대 15% 할인을 제공하면서 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약 62.6%가 이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아까 그 화성, 오산, 파주 등 3개 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이 배달특급, 이거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어떤 특히 이제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시험 대상지가 있는데 이 공공배달앱 사업은 아마 오산, 화성, 파주 이 지역이 이제 시범 대상지인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저는 공공에서 출시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31개 시군 전역에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개 수수료를 상당히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그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 측에서도 상당한 그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약간 걱정되는 면이 하나 있어요. 작년 2020년도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배달앱을 출시했다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들은 민간 기업이 이 앱을 개발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굉장히 촘촘하게 짰을 거다.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 배달 앱의 성패는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간만큼의 촘촘한 노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이 배달앱 운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배달앱 운영 또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실제로 이 배달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배달 앱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가맹점 분들의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이 공공 배달 앱이 경기도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3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떠셨는지 오늘 첫 시간이라 저희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말도 버벅대고 이랬었는데 저희 이제 비틀스 첫 번째 프로그램 우이독경. 자, 우리 오늘 박사님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재미도 있고요. 예. 앞으로 이러한 좀 경기도 단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저희 비틀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파일럿 방송이죠.
해보고 저희들이 뭐 포맷이나 이런 것들도 그 최대한 그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벗들 고맙고요. 또 다음 우이독경 있겠죠? 아마 다음 해에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